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개장까지 8분여 남아 있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9거래일째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0.38% 오름세로 2395선, 2400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상승 71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종목 알아볼게요. 먼저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건설기계 장비업체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수요가 지금 증가하면서 광산 투자가 이제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건설기계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기가 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지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원래 주력 시장이 북미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등 자원 보유국 중심으로 판매량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 역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는 고점 어느 정도 찍고 조금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9,180원, 손절가는 6,8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기계 가운데서 오늘 최현주 전문가가 한 종목 동시호가에서 공략합니다. 지난해 연저점이 2134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저점 4,200원대를 찍고 나서 2배 정도 상승한 이후에 좀 쉬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현재 1.76% 상승 호가 나오면서 8,100원 선의 호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수요의 증가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 증가, 지역별로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9,180원 선, 손절가는 6,85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공략하실까요? 예, 오늘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아마 예. 이제 다들 생소하실 거예요. 예, 이름 바꾼 업체입니다. 이제 E&D였고요. 에코앤드림으로 지금 이제 사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7월 달에 2차 전지 전구체 공장이 5,000톤 규모의 공장이 완공이 됐고요. 이게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때는 이제 100% 가동이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추가 증설을 할 거고요. 2만 톤까지 지금 증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유미코아인데요. 만들면은 거의 전량 유미코아 쪽으로 갑니다. 유미코아는 전 세계 양극재 1위 업체입니다. 캐나다 공장 신설 하고 있고, 유미코아가 또 유럽 쪽이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까지도 지금 이제 공장을 지금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극재 공장들도, 양극재 업체들도 공장 굉장히 많이 증설하지만 유미코아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증설하기 때문에 이 회사 전구체는 앞으로 증설하는 대로 계속 팔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원자재법 발동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 어떤 탈중국이 되게 되면은 반사익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니켈계 양극재 비중 중에서 그러려면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소입경 전구체가 굉장히 좀 니즈가 지금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마이크로 이하로 대량 생산하는 업체로는 이 회사가 유일하고요. 앞으로 증설하는 부분도 다 5마이크로 이하의 전구체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2차전지 매출이 1,000억 증가할 전망인데 이 회사 2021년도 매출이 77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서만 1,000억이 증가를 할 거고 거의 다 플러스해서 보너 플러스 하면은 아마 올해 매출이 적어도 1,500억 이상은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연말 PER 16배 수준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지금 소재 평균 멀티플 30배 넘어가니까요.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 공장 이번에 지은 거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모멘텀 한번 크게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보면은 기간 조정 형태로 쭉 박스권 달리고 있죠. 박스권 공략하면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그리고 목표가는 31,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23,9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E&D입니다. E&D를 익숙하실 텐데요. 사명을 바꿨습니다. 에코앤드림입니다. 전구체 기업이고요. 증설 지난해 완료한 이후에 올해 1분기부터 공장 가동 100%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올해 성장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유럽 쪽의 탈중국 영향에 따른 수혜도 역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초가는 2% 이내이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3,900원 선 제시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현재 에코앤드림 0.4%가량 오른 26,500원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구간의 종목들 좀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기술주 가운데서는 웹툰주, 핑거스토리가 4%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기업 간의 협력 소식에 따라서 오늘 관련한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수소와 원전주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주 가운데서는 보성파워텍 11% 넘는 강세 호가되고 있고요. 일진파워와 한신기계 2%에서 4%, 한전기술 대형주도 2.8% 오르면서 65,100원 선의 호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주 역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화장품주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과연 내일 결정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화장품 제조 3%, 코리아나가 2%, 한국화장품, 클리오, 에이블 CNC 나란히 1%에서 2% 상승 호가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 가운데서는 S퓨얼셀이 5%로 가장 강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아화성, 두산퓨얼셀 나란히 3%대입니다. 한신기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쪽도 1에서 2%의 오름세 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아랍에미레이트 그쪽에 소식이 있으면서 그쪽 관련주로 예. 신재생에너지나 원전 관련, 그다음에 방산업체 관련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호가 좋게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역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가 크게 간다기보다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빠지더라도 많이 안 빠질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종목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수소 원전 쪽 좋습니다. 두산 퓨얼셀, 일진 하이솔루스,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수소 쪽의 소재 쪽인데요. 2%에서 3% 나란히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금융주 가운데서 신한지주, 방산주 중에서는 또 현대로템 1% 후반의 상승, 풍력 CS 윈드도 1% 중반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동시호가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이제 그 UA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쪽 방금 말씀하신 그쪽이 좀 시세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풍력이나 태양광, 보성파워텍이 그 12%가 오르는 걸로 호가 잡히니까 원전 쪽 한신기계 2.43%, 우리기술 7%. 원전 쪽이 오늘 이제 조금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월 16일 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금요일장의 미국 주식시장 0.5% 내외의 상승이었는데요. 상승 탄력 자체 지수상으로 크진 않았습니다만 변동성도 컸고 나스닥의 지속적인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한 주간 거의 5%가량의 상승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주간 기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4,000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은행주 실적 발표로 4분기 미국장의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는데요. 미국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대체로 예상을 웃돌았고요. 주가의 변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장중 하락세를 보이다가 나란히 반등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특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었던 웰스파고가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3%까지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은행, 카지노, 호텔, 여행, 금광, 원유, 소매 등 리오프닝과 원자재,
소비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의 오름세 역시도 한 주간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 역시도 전반적인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기대감입니다. 원자재까지 이렇게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 기대감들이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요일장에 우리 장에서는 7번 연속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왔죠. 연 3.5%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다 왔다. 이제는 멈출 것이다 라는 인식이 나왔습니다.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들 가운데서 3명은 또 동결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3명이 인상, 3명이 동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에서 40조 원 가까운 37조 원 규모의 국내 기업 투자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원전, 방산, 그리고 수소와 태양광 등의 에너지 분야, 전략적인 협력, 이에 따른 종목별의 움직임 오늘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장했고요. 양대지수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9거래일째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초가보다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만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3%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2391.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4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지난 3거래일은 강보합권의 움직임, 오늘장까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코스닥은 0.25%, 0.24%로 시초가보다 탄력이 약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713.5포인트 선에서 출발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기관 쪽에 동반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장까지 1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의 3조 원가량 나타났는데 오늘은 다시 4거래일 만에 소폭 매도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33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265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모처럼 만에 매수 전환, 9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나오고 있습니다. 313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쪽에 3거래일째 동반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193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2억 원 소폭의 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기관 주목해서 보시고요.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9억 원어치 코스닥 주식, 개인 쪽에 코스닥에 대한 관심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매도고요. 코스닥 역시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을 중심으로 한 유가증권 시장 매도 171억 원어치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00억 원 가량의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했는데요. 3원 30전이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238원 선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 움직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장 역시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1%까지 일본장은 하락하면서 우리 장과는 좀 다르게 하락세로 일본장이 출발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현재 강보합권의 지수 움직임 속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 오늘장에 0.55%의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 TNC가 상승 주도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통신, 금융업종, 음식료품, 서비스 업종까지 강보합에서 0.5%까지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보시면 의약품 쪽인데요.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도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의약품 업종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0.49%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쪽은 운송장비 1.25%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의 약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1%에서 2% 하락입니다. 의약품과 보험, 운수 창고, 건설업종까지 일제히 약세, 의료정밀업종도 하락세를 띠면서 나란히 약보합에서 0.4%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송장비 쪽에 1%의 약세 눈에 띕니다. 대형주의 동향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입니다.
오늘 장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들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결정 나왔고요. 또 미국장에서 금융주의 좋은 주가 움직임 따라서 오늘 장 우리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 넘게 오르면서 42,000원 선 주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나란히 1% 넘는 상승, 카카오뱅크까지 0.9%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배터리주와 플랫폼주 좋습니다.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 카카오 나란히 0.5%에서 1% 내외 상승이고요. 반도체주 역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0.6%의 오름세, 고려아연과 포스코케미칼도 0.5% 소폭이 남아 상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자동차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테슬라발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미국 내에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가 나란히 2% 내외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도 역시 0.9%가량의 하락입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전체적으로 좀 동향 보시면요. 상승 주도하고 있는 쪽은 오늘 게임주 쪽인데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그리고 배터리 쪽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까지 상승 1%에서 2% 가까이 나옵니다. 하락하는 쪽은 소폭 좀 내리고 있는데 바이오주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시즌, 오스템 임플란트, 에스티팜 0.7에서 0.9% 하락입니다. 자, 오늘 개장 이후의 특징 좀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시장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은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그래도 소폭이나마 강세를 지켜주면서 강세가 나오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게임주 쪽에 괜찮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지금 강보합 쪽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주의 약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결국에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GM하고 포드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죠. 급락을 했는데 같이 영향받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단은 지금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 장은 조금 여기서 더 상승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계륵 같은 장세, 닭갈비 같이 먹을 게 그다지 있지는 않고 오르더라도 그다지 어떻게 본다면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오늘은 역시 좀 관망해 보면서 시장 흐름이 빠지면은 한번 사볼까 지금 여기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가지고 계신 거는 일단 가지고 계시더라도 신규 매수는 조금 관망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2390선에서 걸려있는 시장이고요. 그래도 지금 장중 고점의 움직임입니다. 2393선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동향 어떻게 전체적으로 파악하실까요? 그냥 쏘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이제 수소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윗꼬리 달고 운봉 나오고, 부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고 해서 오늘 추가 상승 동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받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쪽도 오늘 상승권, 원전도 지금 상승권이긴 한데 윗꼬리를 달고 있고,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제 빠지다가 이제 또 반등은 나오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상승이라기보다는 횡보 정도 좀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가온칩스나 코아시아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여요. 8%, 4% 이렇게 움직이고, 에지테크놀로지가 같은 쪽인데, 이쪽에는 1.8% 정도. 그러니까 이쪽에 팹리스가 움직인다는 뜻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올해까지 파운드리 5나노 공장 완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팹리스 쪽이 오늘 지금 시간대에 괜찮은 거 보면 이쪽이 좀 오늘 좀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고만고만한 정도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IT 관련한 종목군들 중소형주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라이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배터리 소재주 가운데서 코스모 신소재도 상승 탄력을 높입니다. 3%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데이터나 KINX 같은 이런 IT 소프트웨어 쪽의 기업들이 고점 경신을 하면서 오늘 IT 관련한 성장주들도 그렇고요. 또 반도체 배터리 이런 쪽의 움직임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은행주의 상승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은행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의 미국장에서 금융주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오늘 은행주, 대형주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3.4%, 하나금융지주, KB금융,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등등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은행주 상승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미국 증시 영향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실적이 웰스파고 빼놓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시티 다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상승했는데요. 웰스파고는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약세를 극복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대마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대출금리 올리지 말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간섭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에도 시장금리가 지금 일단 피크를 쳤어요. 피크를 쳤다고 보면은 어떻게 본다면 일단은 그동안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높아지면은 은행주의 수익성에는 당연히 수익자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금리가 높아지면은 대출받은 차주들의 부담 때문에 부실채권 가능성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그런 우려감이 조금 해소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주환원 정책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서 은행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주들은 일단 모멘텀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조금 기다리면은 또 다시 조정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최근에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역대 최대 7조 원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카드사들 그 할부 개월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카드사에서 이런 좀 카드 잔액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을 찍고 한 10% 정도 반등 주면서 횡보 구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PF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권주를 좀 보자고 해주셨던 신기수 전문가님, 증권주 동향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금융주 전체적으로 또 증권주까지 어떻게 움직임 보실까요? 일단 은행주들은 미국발 호재도 있고, 또 이제 은행주들도 이제 그 PF 대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데 대한 그 리스크 완화에 대한 어떤 그 호재거리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 은행 직원들 평균 연봉이 1억 이상 잡혀서 조금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실적도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행주들이 이번에 올라온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호재거리들을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올라온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지금 그 예대 마진을 줄이라는 어떤 그런 압력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올라갈 만한 어떤 동력을 얻으려면은 부동산 경기가 엄청 좋아져야 되는데 또 현재로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증권주도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에 좀 올라왔는데 시장 대비 정도 지금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좀 2개월 좀 좁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21선과 2개월이 좀 떨어져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고, 요 근래 이제 어쨌든 그 PF 관련된 리스크 완화 부분 때문에 금융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올라와졌는데, 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은행주들 상대적으로 좀 그 금융주들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부분이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지난달 말일 2천만 원대에서 주가가 2,59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0% 비트코인의 바닥 확인 이후에 20%의 시세가 나왔고요. 오늘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같은 종목군들도 상승세가 3%에서 4%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 속
쪽에 게임주의 움직임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5.7%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5.5%,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같은 위메이드 그룹주 4에서 5% 상승입니다. 네오이즈, 컴투스, 네오이즈 홀딩스, 데브시스터즈, 웹젠, NC소프트까지 2%에서 4%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임주 바닥 확인의 움직임일까요? 이제는 좀 바닥을 탈피하겠다는 모습일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바닥에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게임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뭐 저번 연도 한 11월, 12월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신작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 신작이 이제 출시하려는 움직임을 앞둔 게임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신작 출시일이 조금 늦어지는 게임주들이 있죠.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은 확인이 되는데 상승률은 좀 그다지 높지 못하고 펄어비스 차트인데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NC소프트의 최근 강세도 역시 뭐 TL이라든가 이런 콘솔 게임 쪽에서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콘솔 게임이 굉장히 좀 약하죠. 지금 전체 세계 시장에서 콘솔 게임이 차지하는 규모가 한 65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모바일 게임이나 이쪽을 너무 치중돼 있는데,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 이쪽으로 조금 분야를, 장악력을 확대해야지 결국엔 좀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움직임 다 괜찮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도 지금 많이 빠져서 있다고 보고 있어요. 대신 좀 저는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싸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P2E나 아직까지도 위믹스 코인 이쪽에 일단은 불안감은 일단 뭐 상폐하기로 하면서 일단 다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거에 이제 P2E 게임의 위메이드가 이제 제일 먼저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보다는 차라리 넷마블, NC소프트,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기존의 강자였던 이런 게임주들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강자였던 게임주들까지 주가 회복세 전망해 주셨고요. 신작 모멘텀, 최현주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모두 게임주에서 중요한 모멘텀으로 주가를 이끌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주, 웹툰주 한번 묶어서 볼까요? 넷플릭스의 지금 그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우영우 그 드라마 이후에 늘었다가 다시 줄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흥행하는 IP가 생겨야 이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이용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드라마주 가운데서는 사마네트웍스,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리 중앙 1%대 상승이고요. 무엇보다 웹툰이 강합니다. 핑거스토리가 11%, 키다리 스튜디오 2% 플러스권,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소폭의 상승인데요. 전반적인 컨텐츠 관련주의 동향도 오늘장 체크를 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요 근래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린 부분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요. 컨텐츠 관련주들은 올해도 신작 모멘텀으로 판단을 하고 그걸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은 계속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 관련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한번 쭉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숨고르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면은 또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신작 모멘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매수가 좀 들어올 때쯤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 또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신작 모멘텀이 계속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처럼 숨고르기 구간에서는 무화과기 가능하겠다 보고 있고, 사마네트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신작 모멘텀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드라마 관련주들은 계속해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드라마가 실제로 이제 방영 일자가 다가올수록 더 이제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들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고, 올해 각 종목별로 드라마 제작 편수랑 그리고 방영 일정 이런 것들은 좀 적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좀 기간이 다가오면은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웹툰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1차 시세는 좀 난 것 같다, 단기 고점 좀 찍은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렸죠.
미스터 블루가 대장주였는데 이제 미스터 블루가 시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아마 숨고르게 이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미스터 블루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그동안에 좀 못 갔던 부분에서 DNC 미디어가 조금 더 시세를 좀 이어가는 느낌들이 좀 있고요. 대원 미디어가 한번 좀 고점 돌파가 한번 나와줄까? 뭐 이제 이런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차트는 괜찮은데 근데 조금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다른 종목들보다 내용 쪽에서는 조금 기대하는 바가 좀 적은 것 같아요. 핑거 스토리는 좀 수급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웹툰 쪽에는 어쨌든 이제부터는 좀 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좀 들고 신고가를 노려볼 만한 쪽엔 전 드라마 쪽이 더 낫다, 제작 쪽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존에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 비오리 고점 경신을 했었는데 오늘은 메디톡스입니다. 고점 경신하면서 3.5%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37조 원 규모의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소식 관련해서 뭐 원전이나 수소 관련주들은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더 눈에 띄고 있는 쪽은 건설주의 약세입니다. 오늘장에 인디에프, 한미글로벌, 히림 이런 종목들이 한미글로벌 히림 4%에서 7%까지 약세를 기록하고요. 유신, 성도 ENG 등등등 종목군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모멘텀 관련한 플레이가 장 초반에 빠르게 끝나버렸어요. 최현재 전문가님. 네, 뭐 지금 보니까 그렇고요. 일단은 뭐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이쪽에 소형 시행사, 중소형 시행사들 이쪽으로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리고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 좀 일희일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은 뭐 한미글로벌 히림보다는 뭐 대형 건설사들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아직 좀 더 남아있다.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나오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단기 트레이딩 박스권을 정해가지고 본인이 매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고, 건설주 싸다고 접근해서 계속 바이앤홀드해서 예전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더 가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오르면은 수익 실현과 같이 트레이딩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도 탄력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고점을 높이는 쪽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5.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배터리주 가운데선 테슬라 관련주 나인테크 같은 종목이 좋고요. 현대차, 기아는 테슬라발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챗봇 관련주의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강세 나오면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또 52주 신고가 고점 경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10%까지 급등하고요. 비트나인, 바이브컴퍼니, 플리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나란히 5%에서 9%까지, 마인즈랩도 3%, 코난 테크놀로지는 좀 조정받네요. 1%가량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그 챗봇, 챗 GPT, 이게 이제 그 구글의 검색을 대체하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서비스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 테슬라 봇을 개발하면서 이 로봇의 두뇌까지 개발하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 자, 어떻게 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상당히 뭐 그 전망 좋고, 제가 실제 사용을 해봤거든요. 뭔가 좀 AI 검색 분야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알파고가 바둑, 그 인공지능 바둑 분야에 있어서 한 단계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듯이 챗GPT도 이제 그런 것들을 열지 않았나 싶은 그 정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을 이제 빙에다가 검색 엔진에다 채용을 하게 되면은 구글이 죽을 수가 있다.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그 거의 이제 뭐 투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고,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솔트룩스가 이제 2만 원을 넘어섰는데, 저는 2만 원 단에 좀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올라가요. 이런 부분들은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목표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매도 자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잡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솔트룩스가
시세가 꺾이게 되면 다른 종목들, 뭐 마인즈랩이라든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동안 따라 올라가던 뭐 브리지텍, 뭐 이노뎁, 뭐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대장주 시세가 조금만 꺾여도 전체적으로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테마의 끝단에 거의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상승입니다. 이 가운데서 동시호가에 눈에 띄었었던 한국화장품 제조 4%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40원 선에 대한 지지력을 최근에 좀 보여줬습니다. 양봉을 이 선에서 연일 기록하다가 오늘은 이 선을 내주면서 1237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데요. 워낙 강세네요. 네, 맞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 3원 30전 하락한 1238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1238원에 출발한 이후에 1239원 40전에 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1235원 80전까지 밀린 이후에 현재는 1137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 흐름을 쫓아서 계속해서 낙폭을 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설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등도 환율 하락에 일조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1230원대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이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에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04% 하락한 102.20에 거래가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237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 이런 10전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한 종가였던 1241원 30전보다는 약 3원 20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글로벌 달러는 현재 102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시간대에 따르면 1월 이번 달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40%로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대로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고요. 또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도 64.6으로 나타나면서 전월의 59.7보다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긴축 완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가 다소 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면서 위안화는 6.7 위안대, 엔화는 127엔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증시순 매수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4거래 연속 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5,700억 원 가량을 순 매수하는 그런 매매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그리고 연초의 해외 투자 자금 등이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230원 중반선부터는 결제 수요 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 매수가 지속될 경우에 1230원대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둔화, 또 긴축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워낙 강세로 이끌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세 역시도 그러한 방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도 출발했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소폭 매수 152억 원 매수로 전환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로 전환하는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 밴드 설정해 주시죠. 네, 환율은 오늘 1230원 중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33원에서 1240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선 내주면서 다시 저항이 됩니다. 1240원 선 상단으로 보셨고요. 하단 1233원 선 보시면서 원달러 환율 1230원대 움직임 예상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략 포인트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조금 전에 들었으니까 최원주 전문가님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장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오늘장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상단도 제한돼 있고 하단도 제한돼 있는 그런 움직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주초에 강세가 그러니까 아주 시장이 강하지가 못하면은 결국에 하락으로 전환될 것인데 그렇다면은 조금 기다려 보면서
매수는 조금 늦춰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뭐 더 이상 계속 가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뭐 무선 뭐 7거래일, 8거래일 오늘까지 오르고 그러면 8거래일, 9거래일 오르나요?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10거래일, 11거래일 계속 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수가 지금 상단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3주 전 뭐 그 이전서부터 11선 주목해보자고 했는데 11선이 오늘 21선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지지선도 빠져봤자 1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좀 기다려보는 게 뭐 좀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피로감을 드러낼 때가 됐다. 다만 11선, 21선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빠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선까지 좀 조정받는 국면 기다려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뭐 또 상한가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종목별로 오늘 뭐 나노라는 종목 강세 상한가 기록하면서 이건 또 친환경 종목 중에 좀 중소형주네요. 소형주네요. 자, 이렇게 좀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FOMC 전까지는 어쨌든 그 종목 장세일 걸로 보고 있고 S&P 500 차트가요 지금 굉장히 기로점에 딱 와 있습니다. 위쪽에 지붕에 지금 딱 닿아 있습니다. 이거 강하게 넘지 않으면은 시장에 큰 변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거의 횡보하는 게 거의 유력할 걸로 보고 있고 뭐 FOMC 전까지는 계속 그런 정도의 뭐 시장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정도 종목 장세 전개될 걸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 장세 주목하자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